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여 관찰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요. 자, 설문지는 가장 정확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설문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지역 공청회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기존 자료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쵸? 그리고 정확하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간호사정의 두 번째는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자, 첫 번째로 하는 건 분류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요약과 비교, 세 번째는 미안합니다. 첫 번째는 분류, 두 번째 요약, 세 번째 비교, 네 번째 결론 추론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게 되고, 결론 추론하는 단계에 벌써 뭐가 도출됐죠? 간호 문제가 도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쵸? 그래서 간호 문제가 도출이 되어져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간호 진단 한번 봅시다. 간호 진단은 4개는 반드시 외우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쵸? 체크 하시고, 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이제 국가고시에 좀 많이 나올까요? 오마하, 그죠? 문제분류, 그쵸?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체크하셔서 기억하시고, ICMP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부분을 체크하세요. 국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진단명을 동일하게 써서 환자가 이제 글로벌하게 왔다 갔다도 많이 하니까 우리 좀 같이 보자, 원대하게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죠. 문화도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죠? 자, 가정간호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단 4개는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진단에는 진단명이랑 뭐 있었죠? 진단명과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선순위 결정 방법 보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우선순위 결정 방법. 그래서 몇 가지 있다 그랬죠?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패치라고 하고, 패치는 기획 모형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이제 바꿔서도 많이 쓰는데, 보건사업 기획 모형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패치 이렇게 찍는데, 패치는 문제가 중요하냐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2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뭐를 가지고 있죠? 4가지를 가지고, 어머나 미안합니다. 브라이언트는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PRS 같은 경우에는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패치, 문제가 중요하냐, 해결 변화 가능하냐, 이렇게 2가지로 봤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이제 조금씩 다르게 세부적으로 요소들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브라이언트 한번 보면 문제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뭐와 뭐로 나눠봤죠? 그 문제가 크냐, 그 문제가 심각하냐 이렇게 좀 봤죠. 그리고 해결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해결 가능성으로 봤어요. 거기에 뭐가 추가됐다? 주민의 관심도가 브라이언트에서는 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체크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주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식 나왔잖아요. 공식 나온 거는 또 계산하라고 나왔으니까 이 공식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죠? 가로 열고 A 플러스 2B 가로 닫고 곱하기 C, 요거 꼭 기억합니다. 그죠? 자, 여기도 보면은, 자, 문제의 크기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사업의 추정 효과라는 말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문제가 크냐, 문제가 심각하냐 이렇게 잘라서 봤다. 그쵸? 그리고 해결 변화 가능성 3개의 결정 방법 모두에게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는 뭐다? 주민의 관심도가 이제 추가되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나오는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적어서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2, 3, 4, 5 이렇게 적어서 기준이 되는 건 누가 먼저 시작한다고요? 맞아요. 패치가 시작을 해요. 패치는 뭘 봤다고요? 중요하냐, 그쵸? 그 다음에 변화 가능하냐 이렇게 봤다.
그쵸?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이 중요하냐가 두 개로 나눠지겠죠. 뭐냐? 크냐, 크기, 그리고 뭐? 심각하냐, 그죠? 그 네 번째 받는 사람도 똑같겠죠. 크냐, 그리고 심각하냐, 그리고 변화 가능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변화 가능하냐, 그죠? 그리고 변화 가능하냐,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4개 기준 있는 곳에는 뭐가 추가된다? 그쵸? 주민의 관심도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3개 있는 거는 누구다? BPRS다. 4개 있는 건 누구다? 브라이언트다. 그래서 체크. 기준은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냐, 그리고 변화가 가능하냐, 그리고 주민의 관심도 여기 한 개 더 추가됐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고 2, 3, 4, 5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홀수끼리 이 3번에 이 변화가 가능하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사업 추정 효과가 있느냐예요. 근데 이 사업 추정 효과를 5가지 요소로 보완을 합니다. 5가지 요소로 5개. 5가지로 한 번 더 타진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가지 뭐가 있느냐. 이제 뒤쪽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펄이라고 해서 PEARL이라는 이제 5가지 BPRS의 C를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C를 보완합니다. BPRS의 C를 보완한다. C, 사업의 추정 효과.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BPRS를 했어요. BPRS 요소 몇 개 있다 그랬죠? 3. 그쵸? C를 보완하는 방법 몇 개 있다 그랬죠? 5가지 있다. 그래서 PEARL 5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적절하냐,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수용 가능하냐, 이용 가능하냐, 적법하냐. 그죠? 라는 측면에서 타진을 해보고 이제 변화 가능하다. 그쵸? 사업의 추정 효과가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에. 그쵸?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합시다. 그죠? 그래서 기억 안 되면은 이렇게도 기억해요. 2P, 3BP, 그리고는 4BR. 4B 연필 많이 쓰잖아요. 4BR, 그죠? 3BP, 2P 이렇게 해가지고 제발 요소 몇 개씩 있는지 꼭꼭 기억하고 5는 뭐를 보완한다? 그렇지. BPRS C를 보완한다. 그쵸? 3개, 요소 3개 있는 거 3, 5 홀수끼리 보완한다. 요거 좀 꼭 기억하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계획에는 계획 세우려면 뭐부터 한다? 목표를 쓴다. 그 다음에 수행계획, 평가계획인데, 자, 평가계획은 언제 수립되었냐? 라는 문제가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계획은 언제 수립한다? 그렇죠. 사업 시작 전에, 그쵸? 계획 파트에서 평가계획이 수립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목표 설정하는 거, 기간에 따라서 하는 거, 그리고 모형에 따라서 하는 거, 그리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 이렇게 나눴었죠. 그죠? 그래서 그 교재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앞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목표 설정 부분에 인과관계 부분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부분에. 자, 이제 간호 수행 보겠습니다. 수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활동 3가지 있다라고 했죠. 감시. 계속 확인한다. 감독.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플러스, 조언, 그쵸? 개선점 이런 게 들어가요. 피드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 그래서 감시와 감독 차이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조정은 중복과 결핍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거에 업무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결핍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간호 수행 활동은 이라고 나오면 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평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지역사회 간호평가. 특히 여기는 평가, 범주 반드시 막 난리 났네요. 그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간호평가가 왜 이제 중요하냐. 이론과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체계 모형에 근거한 평가 범주 5가지가 나오네요. 자, 체계 모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체계 모형?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나눠드린 국시 특강 자료에 뒤쪽 부분 조금 한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 그림 슬라이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체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투입, 변환, 산출. 그리고는 이제 역동 이렇게 되는데 체계 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있고, 그죠? 그릇 뒤집어지는 거 한 개 있고, 그리고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온 결과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얘가 기본 구조거든요.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체계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숨겨진 단어가 개방적입니다. 개방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지금 현재 개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 안에 그려진 구조물과 네모라는 상자 안에 갇혀진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폐쇄 체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돌리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체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방 체계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부분을 투입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변환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온 값을 우리가 산출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지역사회의 간호과정으로 접목을 시키면 이렇게 보세요. 지역사회 자원이 들어가요. 자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인적, 물적, 뭐 사회적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 자원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간호과정, 이 역동적인 과정이라 그랬죠.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간호과정으로 이제 변환 단계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결과. 그러니까 결국은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값은, 이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죠. 김아중님의 지역사회 간호 틀, 그죠. 지역사회 보건간호 개념 틀에 보면은 결과의 이제 목표 자체가 이제 적정 기능 수준 향상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도출되는 값이 이제 결과치가 돼요. 그게 이제 산출해서 볼 수가 있고, 나온 결과를 이제 회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체계 모형이에요. 자, 근데 이게 체계 모형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하나 고려가 되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 개념이 포함된 내용이고,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요구 만족, 그죠?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적합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 모형의 근거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다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투입평가다. 그러면 뭘 평가할까요? 이렇게 들어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원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투입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간호과정, 진행, 그리고 이거는 제공, 그쵸?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프로그램 횟수 몇 회, 그쵸? 프로그램 횟수 몇 회 참여, 참여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할까요? 변환 쪽에 해당이 되겠죠. 움직이고 있는, 제공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환, 얼마나 잘 제공됐냐라는 거를 이제 평가하는 것을 변환평가라고 하고, 산출평가에서는 목표로 잡은 내용이 목표 달성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목표 달성 여부 정도를 체크하는 게 결과에서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목표 설정한 거에 대한 평가를 이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이제 제한된 자원을 투입해서 많은 이제 간호 요구가 있는 그 집단들, 그죠? 지역사회에 해줄 사업들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간호 과정을 했다. 그럼 효과가 당연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에서 어땠는지를 이제 평가하려고 보니까 이런 모형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목표 달성 정도를 보고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투입 대비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거든요. 이게 효율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필요했었던 내용을 정말
그 제공해 준 게 맞냐라는 이제 적합성을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체계 모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5가지 요소를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넘어와서 볼게요. 여기 나오죠? 자, 투입 평가. 뭘 평가한다 그랬죠? 자원 평가한다 했죠? 자, 변화 평가는 뭐 한다 그랬어요?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 진행,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뭐다? 상호작용이나 투입된 것들 진행, 수행 정도를 평가를 해요. 자, 산출평가는 뭐다? 목표 달성했냐? 일반적인 평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적합성은 뭐다? 요구 충족도. 원하는 거 해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평가할 수 있어요? 만족도 조사, 뭐 요구에 의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죠?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면 된다. 만족도 조사. 그리고 효율성은 그쵸. 산출, 투입 정도에 따른 이제 내용, 비용, 그죠? 경제적인 개념이 포함된다라는 거. 왜 자꾸 지우개로 바뀔까요? 경제적 개념이 포함된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계 모형에 근거한 평가 범주는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 지금 붉게 막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체크 하셔가지고 꼭꼭꼭꼭꼭 기억을 하십니다. 자, 시기에 따른 거는 뭐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하기 전중인데 진단, 형성, 총괄 평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입시켜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학기에 만나서 학기 전에 반가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이랑 이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사전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돌렸어요. 이게 진단평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치죠. 형성평가. 기말고사 치죠. 총괄평가가 되겠죠. 학기를 만약에 하나의 시기를 학기로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사전, 중간, 기말 평가가 이렇게 진단, 형성, 총괄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투입 산출 평가 이게 또 뭔 말이냐. 앞쪽에 투입 평가, 산출 평가 있었는데 너무 비슷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앞쪽에서는 이 헤드라인이 뭐였어요? 그쵸. 체계 모형에 근거한 평가였어요.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얜 뭐예요? 투입 산출 평가예요. 하지만 우리는 뭔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체계 모형에 다뤄졌던 투입 산출이라는 단어가 활용됐으니까 굉장히 체계 모형과 유사하겠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체계 모형에서 개념을 가져와서 썼겠는데? 뭐 이런 거는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투입 산출 평가는 다른 말로 논리적 모형이나 사업 진행 과정 모형 뭐 이렇게 이름을 동일하게 써요. 그래서 문제집 푸실 때 논리적 모형이다. 그럼 투입 산출 모형이군. 사업 진행 모형이다. 투입 산출 모형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투입 산출 평가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뭐예요? 똑같아요. 뭐가? 구조가. 왜? 체계 모형을 벤치마킹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똑같고 나오는 것도 똑같다. 그런데 여기는 논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3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쵸? 체계 모형은 뭐가 있었죠? 회한이라는 과정이 있으면서 적합성이랑 효율성을 평가를 했어요. 논리적 모형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가는 자원에 대한 평가와 이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 이렇게 3가지로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 이름이 근데 달라요. 이름이 다르니까 평가하는 내용은 체계 모형이랑 동일한데 그렇게 평가하는 게 논리적 모형에서 사용하는 이름의 명칭이 다르니까 명칭을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명칭 암기, 이름이 다릅니다. 자, 투입 산출 평가에서는 뭐다? 구가결. 그죠? 구가결이라는 이름을 써요. 구가결. 자, 구조평가. 투입평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뭘 평가할까요? 그렇죠. 투입된 자원에 대한 평가들이겠죠. 자, 과정평가는 체계 모형에 근거한 무슨 평가와 동일해요? 변환평가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 평가하겠죠. 자, 결과평가는 뭐와 동일하다? 산출평가와 동일해요. 그래서 뭘 본다? 목표 달성 여부 정도를 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과 명칭이 다르니까 확연하게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름 암기하는 것부터 좀 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과정평가는 어디 거지? 이러면 구가결이니까 투입 산출평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적합성 평가는 어디서 하지? 라고 하면 책임 모형에서 5가지였어. 회원 부분에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요구 충족도 조사하면서 적합 여부를 볼 수 있지. 이렇게 좀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